안녕하세요. 마이웨이입니다. 또 오늘의 이 암호화폐 시장을 보시면 전반적으로 또 얼룩덜룩합니다. 그래서 이 알트코인 같은 경우가 뭐 그 변동성은 그렇게 크진 않지만 그래도 일부는 상승을 하고 또 일부는 이렇게 좀 빨갛게 물들고 있으면서 대략적으로 한 보합권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지금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다시 60K 위로 지금 올라서면서 요 차트로 보시게 되면 일단 오늘까지 소폭 또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3일 연속 상승을 또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움직임에 따라서 지금 현재 이 61K 저항에 부딪혀서 지금 며칠째 그 위에서 이 일봉 마감을 못하고 있는데 오늘 움직임에 따라서 이 61K를 돌파를 하는지 그것이 또 결정될 것 같고 조금 더 나아가서 지금 요 주황색의 51선이 그 가격대가 지금 61.7K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51선까지 돌파를 하는지 그것도 이 체크 포인트로 함께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 비트코인의 흐름은 그래도 좀 괜찮게 흐르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뭐 이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어제 이 미 증시도 지금 전반적으로 이렇게 좀 초록색의 상승을 보이면서 이 기사를 보시게 되면 언제 블랙 먼데이가 있었어? 미 증시가 4일 연속 랠리에 성공을 했다라는 이런 기사까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략적으로 한 열흘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열흘 전만 하더라도 이 아시아 증시에서 먼저 그 무너지는 움직임이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블랙 먼데이라고 했던 건데 그런데 어제 이 일본 증시도 보게 되면 대폭락을 전부 만회를 했다라고 하면서 어제 하루 동안 3.45%나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제 미 증시까지도 괜찮은 흐름이 나오면서 뉴욕의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 특히 나스닥 같은 경우가 2.4%로 또 비교적 큰 상승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공포지수라고 불리는 빅스 지수 같은 경우도 어제 하루 동안 무려 12.5%나 하락을 하면서 종가 마감을 18.12 그러니까 장기 평균 값이 거의 한 20 이하로 지금 떨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18까지 떨어졌으니까 지난주 월요일에 무려 65까지 올랐던 이 공포지수가 다시 그 평균값까지 떨어졌다라는 것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좀 엄습했던 이 공포가 상당히 희석되지 않았나 그렇게 또 해석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제 이렇게 좀 전반적인 자산 시장이 괜찮은 흐름을 또 보였던 이유는 요걸 또 보시면 이 미국의 도매 물가 그러니까 PPI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그런데 6월에 2.7%에서 7월에는 2.2%로 하락이 되면서 B컷 그러니까 0.5%포인트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짐으로써 이 증시뿐만 아니라 비트코인까지 괜찮은 흐름이 또 나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이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됐지만 또 오늘은 이 CPI,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게 되는데 이것에 따라서 변동성이 나올 가능성은 좀 상당히 크지 않을까 예상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저녁 9시 반에 이 CPI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 일단 지난달에 3.0%였고 오늘 예측치 역시 3.0%이기 때문에 뭐 예측치대로만 나오면 뭐 사실상 뭐 큰 호재라고 인식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지만 근데 만에 하나 요 3.0%보다 뭐 0.1%포인트 낮은 2.9%만 나오더라도 시장은 또 상당히 호재로 받아들이면서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난달 같은 경우도 예측치보다 0.1%포인트 낮게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좀 그런 기대를 또 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요 저항 부분을 돌파할 수 있는 그 상승의 재료는 이 CPI를 통해서 그 재료는 준비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입맛에 맞게 이 CPI 발표만 좀 잘 나와준다면
이 저항 돌파는 어렵지 않게 나옴으로써 이 상승 추세를 좀 계속 또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오늘의 이 이벤트를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이 리플도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현재는 한 800원 초반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3일 연속 마찬가지로 이 상승이 좀 나오고 있는데, 달러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 여전히 작년부터 이어진 이 하락 추세선에 지금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요 저점만은 계속 높여가고 있습니다. 이제 일주일 정도 됐죠? 이 최종 판결이 나온 지 대략적으로 일주일이 됐는데, 이 최종 판결에도 불구하고 지금 요 하락 추세선을 뚫지 못했기 때문에 이 하락 추세선이 정말 강력한 저항이라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저항을 뚫을 만한 그 어떤 재료가 또 필요한 상황인데, 그런데 이제 이 남은 소송 스케줄을 본다면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이 SEC가 과연 항소를 하느냐, 그 항소 여부만 남겨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영상에서 이 미 행정부의 암호화폐 관련 입장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기사를 보여드리면서 미 행정부가 조만간에 긍정적인 성명 발표가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기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거였어요. 이 사브 121. 그래서 요 법이 지금 악법으로 이 은행들이 암호화폐를 지금 보유하지 못하게 막고 있는 그 악법인데, 요것을 무효화하는 그 법안을 결국엔 바이든이 거부권을 또 행사를 했습니다. 왜 바이든 행정부가 거부권을 행사를 했느냐?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해당 결의안이 SEC의 투자 보호 노력을 방해를 했기 때문에 이 거부권을 행사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요것만 본다 하더라도 이 미국의 행정부와 SEC는 한 배를 탄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행정부의 스탠스는 SEC의 스탠스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만약에 이 행정부가 긍정적인 발표를 하게 되면 과연 이 SEC가 항소를 할 수 있을까? 여기까지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행정부에서 긍정적인 성명이 발표가 된다면 SEC의 항소 여부도 쉽지 않을 거라 예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작년 10월 20일에 나왔던 기사인데, 그러니까 10월 20이면 7월 달에 이 약식 판결이 나왔었고, 그 뒤로 대략적으로 3개월 뒤에 이 SEC가 갈링하우스와 이 크리스 라셀한테,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이 경영진한테도 소송을 걸었었는데 그것을 취하를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 이 암호화폐 원탁 회의에 누구를 참여를 시켰느냐? 유일하게 이 리플사에서만 2명이 참석을 했는데, 그것이 이 크리스 라센과 이 리플의 CEO 빵영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만 본다 하더라도 제가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기도 했는데, 이 리플사와 관련된 인물이 1명도 아니고 2명이나 참석을 했다는 것은 이 리플사의 영향력이 결코 작지 않다라는 것을 지금 이 미국의 행정부도 인지하고 있다고 저는 해석을 했고, 그래서 만약에 이 행정부가 긍정적인 성명을 발표를 한다면 SEC가 항소를 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 행정부와 암호화폐 업계 간의 이 원탁 회의에서 이 리플사에서만 2명의 임원을 참석을 시켰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이 SEC의 방향성은 나왔다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무엇보다 이제 이 해리스가 어떤 스탠스를 취하느냐, 그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그런데 이 기사를 보시는 것처럼 이것도 오늘 아침에 나온 기사입니다. 그러면서 해리스가 표심 공략을 위해 친암호화폐 입장을 취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발언을 또 보시는 것처럼 전 공화당 경선 후보인 비벡 라마스와미라고 하는데, 아무튼 민주당도 아니고 지금 전 공화당 경선 후보 입에서 이런 발언이 또 나오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런 긍정적인 예상뿐만 아니라 이 기사도 보시면 이 카멜라 해리스가 바이든 행정부의 강력한 암호화폐 규제를 유지할 전망이다
라는 이런 기사까지 또 오늘 오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부정적인, 특히 우리 입장에서 좀 안 좋은 전망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이냐? 여길 보시게 되면 이 해리스 행정부가 디즈, 라마무르티, 아데아모를, 그러니까 이게 이 경제 고문들의 이름이거든요. 이들을 경제정책 담당으로 두게 된다면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입장을 완화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뜻은 해리스가 앞으로 이 인사기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암호화폐에 대한 그 스탠스 역시 결정이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해리스의 입장이 언제 발표가 되느냐? 여기를 보시게 되면 해리스 부통령은 8월 중순 대통령 선거 공약의 일환으로 경제정책 의제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8월 중순이라면 오늘이 8월 14일이기 때문에 조만간에 빠르면 1주에서 늦어도 2주 안에는 이 해리스의 입장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돼요. 그래서 이 성명서의 발표 수위에 따라서 앞으로 이 암호화폐에 대한 그 스탠스부터 더 나아가 이 SEC의 항소 여부까지 어느 정도 좀 가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예상이 또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해리스 부통령의 정책 방향성에 따라서 이 리플 가격 역시 이 하락 추세선을 돌파하는 그 가능성도 좀 어느 정도 그 윤곽을 좀 보이지 않을까, 저는 그런 관점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결정이 날 문제이기 때문에 머지않아서 확실한 방향성은 좀 나오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항상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자가 되는 길, My Way.